안녕하세요. 순편한 채널 호흡기 박사 황준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호흡기 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특별한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호흡기 질환을 음식에 비유해 보는 것입니다. 아니 원장님, 호흡기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기 질환 자체를 음식에 비유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라고 되묻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시도를 하는 이유는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호흡기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호흡기 질환은 그 특성상 오랜 경과를 밟으면서 만성화된 질환도 많고요. 뚜렷한 체질적인 약점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손상이 되고 나면 이후에는 완치가 어려운 질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환 자체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어야 치료의 성공 확률뿐만 아니라 향후 재발이나 예후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하고 간다, 이런 관리 형태로는 나는 병원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내 몸이 언제 이렇게 망가졌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호흡기 질환을 음식에 비유하는 시도를 통해서 만약에 그 내용이 환자분들에게 잘 각인이 된다면 저로서는 오늘 이 시간이 충분히 가치를 가지게 되는 셈인데요. 오늘 이 내용들은 환자분 스스로가 자기 질환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철저히 치료자인 제의 입장에서, 제 시각에서 이 질환을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만약 이 동영상을 통해서 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면 이 질환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구나, 이 질환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제가 환자분과 같이 공유하게 되겠죠. 자, 먼저 쉬운 질환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개 메뉴 1번은 만성기침입니다. 저는 이 질환은 짜장면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기침은 다른 질환들, 가령 예를 들면 기관작장증 또는 폐섬유증 환자의 기침이 아니라 그 질환 제가 나중에 따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침은 원장님, 나는 기침이 계속 반복되어서 동네 이비인후과나 내과를 거쳐서 큰 병원도 가보고 엑스레이나 CT, 폐기능 검사 등을 다 해봤는데 큰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계속 기침이 반복되니까 역류성 식도염 또는 후비루라는 이야기도 듣고 치료도 했는데 잘 낫지가 않았습니다. 이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환자분들이 실제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호흡기 질환은 제가 손으로 먼저 잡아볼게요.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기관지가 시작된 이 부분에서의 점액 손모 활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목에 가래가 끼는 것 같다, 이물감이 든다, 콧물이 뒤로 넘어오는 것 같아요 등등의 표현뿐만 아니라 더 악화가 되면 이렇게 하면서 기침까지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기침을 자신있게 고치지 못한다면 사실상 다른 호흡기 질환은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짜장면이라는 것은 중국 요리집에 가면 가장 많이 시키기도 하고, 이 요리는 어떻게 보면 중식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만성기침 또는 마른기침을 짜장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천대 한의과대학 본과 학생들에게 폐계내과를 강의할 때도 천리길은 한 걸음부터라고, 호흡기 질환을 잘 고치려면 이 기침부터 잘 고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학생들에게 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기침이라는 질환은 요리가 쉽다는 의미에서 라면에 비유할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할 만큼 자신 있는 질환인데요. 라면 뭐 그냥 슥싹하면 끝나는 요리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절대 다수에 해당되는 잘 나은 기침 환자가 아니라 오히려 잘 낫지 않았던 기침 환자, 즉 원장님이 진짜 나한테 스치기만 해도 낫는다고 자신만만했던 기침이라는 질환에서 잘 낫지 않아서 고생했던 적이 있다면 차라리 그 케이스를 소개한 형태로 기침편을 기획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호흡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제 시각에서는 기침은 짜장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메뉴 2번, 기관작장증 그리고 NTM, 비결핵 강상균인데요. 저는 이 질환은 한식 요리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한식하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질환을 한식에 비유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손이 많이 간다입니다. 이 질환은 정말 디테일해야 됩니다. 아주 정밀해야 돼요. 음식으로 치면 요리법, 즉 레시피가 까다롭습니다. 한식 요리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양념을 만드는 것부터 육수를 우려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정말 겉에서만 봐도 정성이 참 많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기관지악장증과 NTM 환자분이 그렇습니다.
환자분들은 이미 겪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이 질환은 단순히 항생제 먹고 지혈제 먹고 한다고 해서 낫지가 않죠. 병원에서 주는 약은 진액어담제, 항생제, 지혈제로 비교적 간단한데 이건 단순히 대증 치료에 속하고요. 이 병을 진짜로 고치려면 깊은 맛을 우려내야 하는 한식 요리처럼 정성을 많이 쏟아야 합니다. 체질적인 부분을 봐서 몸이 마른 사람은 살도 찌워내면서 차고 건조한 체질은 한약도 먹고 본인의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정성스럽게 보완을 해야 몸에 힘이 붙기 시작하는데 이런 과정은 패스트푸드를 전자레인지 돌려서 뚝딱 만들듯이 바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겠죠. 그리고 환자분의 임상 증상 또한 한식의 다채롭고 화려한 요리처럼 매우 다양합니다. 다른 질환인 원장인 저와 카톡을 그렇게까지 주고받을 일은 없지만 기관지 확장증과 비결핵 광상균 환자분들은 다르죠. 카톡에 불이 난다고 표현해야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요. 이 질환은 환자분의 주요 임상 증상인 가래와 객혈 자체가 워낙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가래 읽어주는 남자라는 동영상에서 소개했다시피 노란 가래, 연두색 가래, 고동색 가래 등등 가래도 천차만별이고요. 중간중간에 이벤트인 객혈도 있겠죠. 가래 빼기를 잘하고 있는지 숙제 점검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가래에 대해서는 마치 채점 매겨가듯이 해석도 내릴 필요가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이 질환은 손이 매우 많이 가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잘 해내고 나면 보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패스트푸드는 쉽게 만들 수 있어도 정성을 기울인 한식 요리는 사실 초보들은 흉내내기가 어렵잖아요. 이 질환이 바로 그런 질환입니다. 자, 이제 메뉴 3번 간질성 폐질환 폐섬유증인데요. 저는 이 질환은 스테이크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스테이크의 핵심을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굽기가 적절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드라이 에이징 같은 전문 용어를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그래요. 저는 스테이크의 핵심은 육즙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맛있는 스테이크의 조건도 그렇고 맛없는 스테이크의 조건에도 육즙은 빠질 수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육즙이 없이 바짝 구운 스테이크는 정말 맛없고 질기잖아요. 폐섬유증 환자분들은 자신의 질환을 관리할 때 이 육즙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섬유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혈액순환의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점액의 부족에 따른 탈수가 될 수도 있고 반복되는 자가면역 질환에 따른 염증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그 공통점 모두 건조해지면서 딱딱해진다는 것입니다. 폐섬유증 환자분들은 누런 가래 또는 객혈이라고 하는 다른 호흡 기전에서 보이는 임상 증상이 없는 대신에 진행을 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폐 전체가 말단에서부터 중심 쪽으로 굳어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 변화가 어떻게 보면 이 두꺼운 스테이크를 썰어 보면 보이는 육즙과도 비슷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스테이크도 보면 바깥쪽이 딱딱해지고 안쪽은 그래도 아직 육즙이 남아 있잖아요. 폐도 그렇습니다. 양쪽 폐 사이에는 이제 심장이 있고 이 심장 근처에는 폐동맥, 폐정맥 등의 굵은 혈관이 있기 때문에 섬유화가 절대 이 폐 안쪽에서부터 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렇게 처음엔 사이드부터 시작해서 점점 진행이 되면서 안쪽으로 이게 굳어 들어가는데요. 스테이크가 불 조절을 실패해서 태워버리고 나면 바깥쪽뿐만 아니라 고기 안쪽까지 싹 말라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 셈이죠. 그리고 스테이크라는 요리는 제가 조금 전에 기관지 확장증과 비결핵 광상균을 소개하면서 언급드렸던 한식 요리에 비하면 뭐랄까요? 훨씬 좀 남성적이고 선이 굵은 요리라고 표현한다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질환으로 오는 환자분들의 취향 또한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아기자기한 게 없어요. 간질성 폐질환 폐섬유증으로 보내는 오시는 환자분들의 숫자 자체는 기관지 확장증 또는 비결핵 광상균 환자분들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이분들의 카톡창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물론 이제 가래라고 하는 임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제 손이 좀 덜 가기도 하고 질환 자체의 성비에서도 남자분들이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맛있는 요리에서 천천히 즐기고 이런 성향이 아니에요. 폐섬유증으로 오시는 남자분들 뿐만 아니라 이 질환으로 오시는 여자분들도 뭐랄까요? 웬만한 남자는 그 앞에서는 명함도 내기 힘들 것 같다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도 하면 불도저처럼 확실히 하고요. 웬만큼 불편해도 꾹 참는 독종기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을 겸하고 오는 여성분들은 약한 몸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분들이고요. 진액이 빠지면서 육즙이 말라버렸다고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폐섬유증 환자분들은 요리로 치자면 육즙을 잘 보존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몸에 대입하면 최대한 촉촉한 간질 조직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메뉴 4번 차례죠. 메뉴 4번은
폐기종 및 COPD인데요. 저는 이 질환은 제사 음식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사망률도 높은 질환인데 제사 음식으로 비유하니 이 질환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은 원장님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언짢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일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COPD 환자는 그 숫자 자체가 많기 때문에 사망 환자도 많은 것이지 병 자체는 기관작장증 또는 폐섬유증이 진행된 분들보다 훨씬 관리하기 쉽다고 표현했던 바가 있는데요. 대신 관리의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치료가 잘 되는 때를 놓치기 쉽습니다. 저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COPD를 제사 음식에 비유를 한 것인데요. 제사 음식이 그렇죠. 이 음식도 사실 음식을 만들 때 바로바로 즉시 먹어보면 맛있습니다. 전 부치고 있을 때 옆에서 이렇게 하나 집어 먹어보면 정말 맛있죠. 그런데 실제 차례를 지내는 것은 음식을 하고 바로 지내는 것이 아니죠. 보통은 그 다음날 지내게 되는데 근데 그때 먹어보면 참 맛이 없습니다. 음식으로 치면 맛있을 때를 놓친 거고 제사 음식은 절차상 이렇게 되기가 참 쉽다는 것이죠. COPD도 이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제 시각에서 보자면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음식으로 치면 조금만 빨리 먹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고생도 안 하고 더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쉬운데 여러 이유들로 폐쇄성 장애가 고착화되고 나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특히 남자분들이 그렇죠. 제사라는 행위도 어떻게 보면 남성 중심으로 행해지는 의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사 음식처럼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여성분들이 특히 상당한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폐기종과 COPD도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 환자는 남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이 COPD에 걸리고 나면 경제활동도 좀 힘들어지고 거동도 불편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고생을 엄청 하는 것은 그 아내분들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가 주체는 남자지만 뒷바라지하는 건 여자다. 이런 비유가 COPD 환자분들에게는 불편한 고통을 환기시키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드리려고 조기에 잘 고쳐봅시다 하는 것이니까 잘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만성기침부터 해서 기관작장증, 비결핵 항상균, 간질성 폐질환, 폐섬유증, 폐기종 COPD 같이 제가 평소에 진료하는 질환을 음식에 비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재밌게 시청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비가역적이라고 알려진 이런 질환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말고 어떤 생각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이 큰 관리의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앞으로도 환자분들이 이 질환을 제대로 요리할 수 있도록 좋은 레시피를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